안녕하세요. 자기 암시 공식 읽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이거 약속을 매일 해가지고요. 이걸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매일 하잖아요. 그죠?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이제 제가 5시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오늘은 이제 5시가 된 것 같은데 알람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잤어요. 계속 자고 5시 이제 38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오늘 20% 할인 받고 출근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네, 참 날짜를 설정해서 내가 언제까지 그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직급 아직까지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직급 가려면 3억 9천 해야 되는데 지금 12만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2억 2억 5, 6천 맞나요? 그 정도 하면 이제 저도 이직급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걸로 정리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 소원은 1조를 한번 벌어보는 건데 1조를 한번 벌어보는 거예요. 1조를 벌어보고 싶습니다. 네, 1조를 벌려면 우리 사슬 코인 아니 엑스피어 코인 10만 개만 있으면 되고요. 엑스피어 코인이 한 개 1,000만 원이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꿋꿋하게 그거를 이겨내는 그 마음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까불르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만약에 판돈을 가지고 그게 내려갔을 때 다시 사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왜 이렇게 쓰고 싶은 게 많아지는지 쓰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참 그게 그래서 도와주세요. 제 현정이가 1조를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1,000만 원 갈 때까지 1조가 될 때까지 그 코인을
팔지 않고 꿋꿋하게 하루에 밥 한 끼를 먹는 한이 있어도 굶는 한이 있어도 근다고 뭐 건강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진 않고요. 하여튼 제 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를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있는 것이다. 어쨌든 제가 이 책을 하루도 안 쉬고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성공할 때까지 계속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암시 공식. 그리고 이제 우리 김승우 회장님이 쓰신 그 책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책 제목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연 매출 1조 달성 기념 특별판 스노폭스 그룹. 여기 저희 그 선능력 10번 출구에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 사무실 쪽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이거 매장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몇 번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외식 업체인 줄 몰랐습니다. 스노폭스 김밥 파는 CEO 13년 전 한 개의 매장이 생긴 그날 밤 미 전역 300여 곳으로 확장을 꿈꾸고 2019년 11개국 3,878개의 매장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성장시킨 스노폭스 그룹 김밥 하는 CEO 글을 만든 인생의 가치들. 경쟁자가 사라졌다. 사라진 이유는 두 가지다. 스스로 자멸한 경우와 내가 이긴 경우다. 자멸하는 경우는 시장이 축소되면서 생긴 현상이고 내가 이긴 경우는 경쟁을 통해 이긴 경우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경쟁자가 사라졌든 두 가지 모두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 도쿄역 다이마루 백화점 지하상가에 가면 수십 곳이 넘는 도시락집이 있다. 도시락 하나에 10만원짜리부터 몇천 원짜리까지 다양하다. 짜리. 하루 이용객만 수천 명이다. 그렇게나 많은 도시락 가게가 모이지 않았다면 고객도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한 전쟁이라면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1대1 맞짱 전투가 아니다. 다자간의 다시장 전투다. 경쟁자가 한 명도 아니고 이 싸움터에서 이겨도 다른 싸움터에서 전혀 다른 경쟁자가 넘어 들어온다. 경쟁에서 살려면 상대를 사라지게 할 게 아니라 함께 경쟁하며 더 큰 시장으로 만들고 발전시켜야 되는 환경으로 변했다. 혼자 살기 위해 경쟁자를 시장에서 죽이는 전략은 이미 효용가치가 사라졌다. 비경제적인 것이다. 고객에게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 시장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혼자 할 수 없다. 경쟁하면서 공존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키운다는 의미로서 매우 중요하다. 저온 살균 공법을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파스테르 유업은 당시 기존 경쟁자들의 고온 살균 공법과 차별화를 선언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파스테르는 파격적인 문구로 신문 전면 광고를 퍼부으며 직접 소비자를 설득해 나갔다. 촌스럽지만 한편으로 당당한 그들의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경쟁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며 법정 싸움을 벌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이슈화했다.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파스테르는 소비자에게 자신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부자 동네의 우유라는 포지셔닝으로 성공했다. 파스테르. 한번 이긴 파스테르는 타 회사 제품에 섞여 있다는 고름 우유를 이슈화하며 제2의 도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름 우유 전략은 전체 소비자들이 유가공품 자체를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업계 전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결국 파스테르는 역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부도를 거쳐 다른 유가공 업체에게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다. 장악을 위해 경쟁자를 죽일 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 경우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몇 년 전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가 컨테이너 1,800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주문한 일이 있었다. 1만 태우급도 드물던 시기에 1만 8천 태우급 대형 컨테이너 투입으로 운임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것이 머스크의 전략이었다. 뒤따라서 2위 해운사인 MSC도 1만 8천 태우급 4척을 발주했다. MSC 저 크루즈 타봤어요. 네, 크루즈 10박 11일인가 타봤어요. MSC 회사가 해운 회사고 1만 8천 태우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1만 태우 이하 선박에 비해 운송비를 30% 정도 아낄 수 있었다. 머스크는 이듬해 운임 가격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데 성공했다. 경쟁 해운사들의 실적은 급격히 악화됐다. 2012년은 국내 4대 해운사들이 2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해다. 이후 해운사들은 대형 선박을 앞세워 운임 경쟁에 나섰다. 그러자 해운사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합병을 나섰다. 프랑스 CMA가 넵튠 오리엔트 라인스 NOL을 인수했고 중국 원양운수 코스코는 차이나 시핑 CSCL을 사들였다. 결국 지나친 가격 경쟁은 전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실적 악화를 초래했다. 경쟁사를 따돌리고 독식을 꿈꾼 머스크 역시 2016년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대비 86% 감소하는 결과를 맞았다. 위 두 가지 사례는 경쟁자를 죽이려다 자신의 목을 조른 케이스로 볼 수 있다. 경쟁자는 단순히 내 지역의 침범한 무례한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사업을 하는 동업자이고 협력자이며 조력자다. 날기 위해 한 쌍의 날개가 반드시 필요하듯 말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곧이어 경쟁자가 따라붙으면 공짜로 밥숟가락 얻는 듯 욕하기 일쑤다. 그러나 신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그것도 혼자 힘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신규 사업 진입 비용은 사업 자체 비용이라기보다 사업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더 많은 자본이 아니라 이 자본을 무상으로 지불해주는 경쟁자다.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상 단독 주자라도 인해 사그러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을 혼자 확산시킨다는 건 역부족이니 말이다. 결국 경쟁자는 협력자이자 조력자다. 경쟁자는 자기 자본을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며 무상으로 시장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시장 경쟁 초기에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니라 기회다. 시장을 독점하면 혼자 100개를 먹지만 시장을 10배로 키워 20%를 차지하면 200개를 먹을 수 있다. 결국 내가 이긴다는 것은 경쟁자를 죽이고 홀로 선다는 뜻이 아니다. 경쟁자와 함께하지만 한 발 앞서 있다는 뜻이다. 사업에서 이긴다는 건 없다. 그저 앞서 있을 뿐이다. 미국 최대 식품 유통회사 크로커에는 1등 아니면 2등 전략이 있다. 각각의 도시에서 1등 혹은 2등으로 살아남겠다는 전략이다. 반드시 1등이 아니고 그렇다고 3등도 아니다. 이 전략으로 미국 35개 주에 2,770밖에 매장을 운영 중이다. 크로거의 주가는 지난 5년 사이 10불에서 40불 가까이 올랐다. 미국 내 최대 식품점이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플라톤이 언급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자가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고 무엇일까? 훌륭한 경쟁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한 톰 피터스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외형을 확대하고 더욱 서로 그릇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사업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역동성 있게 만든다. 이제 경쟁자를 인정하자.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경쟁자에게서조차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나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얻지 않는 모든 승리는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빼앗기기 마련이다. 경쟁사보다 더 싼 물건에 관심을 갖고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이며 경쟁자보다 더 많은 매장을 갖는 일과 집중하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경쟁자가 무엇을 하는지 집중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기업은 사업의 본질을 잊은 경우다.
세상에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물며 빛도 중력을 따라 휘어질 줄 안다. 방해를 받지 않는 사업이란 없으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황도 없다. 흔히 경영자는 자신의 업종에 있는 경쟁 업체만 경쟁하라. 경쟁자라 인식하지만 이미 산업 간 경계선이 무너진 지 오래다. 구글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애플이 전화기 사업을 가져갈 줄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편의점은 식당을 위협하며 게임 회사들이 신발 산업을 위협해 들어온다. 게임 회사들이 신발 산업을 위협해 들어온다. 그러니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경쟁자와 의지를 굳게 하며 경쟁자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게임 회사들이 신발 산업을 위협해 들어온답니다. 네. 내게서 배웠다거나 나보다 어리다거나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타 지역인이라는 등 부모의 배경 따위를 문제 삼아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도 같은 이유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지나친 권위와 탐욕으로 가득 찬 조직은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해 작은 위험에도 쓰러진다. 반면에 정직, 공존, 존중, 이해의 문화를 가진 조직은 점점 견고해지며 유연함을 유지해 성장한다. 이 세상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언제나 주위의 모든 것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사물이든 물건이든 건물이든 모두 한 하늘 아래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다. 가까운 것은 가까운 이유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고 멀면 먼 대로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상황에서 존중을 만든다. 이런 상호 공감의 확장이 나를 성장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안전하게 하며 전체가 성장하는 틀을 만든다. 남을 지게 만든다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성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성이다. 사장으로서의 나의 복무신조 마이 김승호. 자신의 타이틀이 직업이자 직책인 경우는 대통령과 사장을 빼면 거의 없다. 이 두 직책은 나라든 독립된 법인체든 조직의 가장 위에 선다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그들은 조직을 통솔하고 유지, 확장하기 위한 품격이 필요하다. 일부 직업군은 자신들만의 강령과 신조를 만들고 선서를 통해 서약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네바 선언을 서약한다. 의사라는 직업에 부합되는 윤리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 틀을 다지는 것이다. 간호사들도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우리 아들이 간호사인데요. 제가 선서할 때 갔었거든요. 간호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네, 선서를 하죠. 네. 미 육군들은 미 육군 복무신조 숄저스 크리드를 통해 나는 쓰러진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쓰러진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쓰러진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같은 군의 존재 이유가 포함된 13개의 신조를 암기한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4개의 복무신조를 가지고 있다. 교직 윤리 헌장은 교직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기업들조차 기본적인 가치관과 신념을 문서화해 문화를 만들고 그들의 기본 신념을 토대로 주주, 임직원, 고객, 사회에 대한 표준 정책을 규정해 기반 가치로 삼고 있다. 나 역시 사장인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장이 기준으로 삼을 신념을 10가지로 정리했다. 누구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장이란 직책을 받아들일 사람은 이 10가지 신조를 복사하고 서명해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기를 바란다. 제가 갑자기 국민교육헌장이 생각이 났어요. 국민교육헌장. 이거를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못 외웠어요. 국민교육헌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국민교육헌장은 박종홍, 안호상, 이인기, 유형진 등 기초위원 26명과 심사위원 48명이 초안을 작성하고 1968년, 제가 69년생인데요. 네. 11월 26일 국회 만장일치의 동의에 따라 박정희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12월 5일 발표한 당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은 헌장이다. 이후 각 학교 교과서의 첫머리에 인쇄되는 등 새마을운동과 함께 20여 년간 적극적으로 보급되었으나 1994년에 사실상 폐기되었다. 국민교육헌장. 네. 국민교육헌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용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것이 지금의 제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몸 하나 건강하게 건사하는 것도 제가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꼭 뭐 대단한 그런 업적을 세운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이념, 목적, 철학, 방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교육은 나아가야 할 교육 이념의 정립 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만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 이념의 전개 없이 변화와 개혁만을 추구한 나머지 변화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책으로 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선포하였다. 논란과 위상.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암기하도록 하고 암송대회를 열기도 했다.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반대로 암기를 못한 학생에게는 체별이 가해지기도 하였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쁜 사람이 왜 이렇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도 많이 혼나고 학교에 가서도 맨날 벌 쓰고. 아니 그리고 돈을 누가 훔쳐갔는지 다 전체 교육을 벌을 받아요.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왜 돈을 훔쳐가고 그러는지 저는 진짜 저도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엄마 거를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엄청 혼났는데 당시 학교 교육에서 체벌은 다반사였다. 반포일인 12월 5일을 기념행사로 매년 치러오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한 1994년부터 기념행사가 폐지되었고 교과서에서도 없어졌다. 2003년 정부 공식 법정 기념일에서도 제외되었다. 국민교육헌장은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 치어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보수 우파는 국민교육헌장의 가치를 국회를 통과한 그 민족 주체성 확립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이 집단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78년에는 전남대학교 대학교에서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우리 교육의 지표를 발표했으나 중앙정보부는 발표 즉시 서명자 전원을 체포해 신문하였다. 교수들은 모두 해직되었으며 일부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나 역시 사장인 나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장이 기준으로 삼을 신념을 10가지를 정리했다. 누구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사장이란 직책을 받아들일 사람은 이 10가지 신조를 복사하고 서명의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기를 바란다.
사장으로서의 나의 복무, 나의 복무 신조, 회장 김승호. 나는 이 회사의 대표로서 임직원, 주주, 소비자, 사회가 모두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회사의 성장을 도울 것이며 이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는 직원 개개인을 성별,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나이 등으로 승진이나 임금에 차별하지 않으며 인격 모독적인 언어 행동을 하지 않겠다. 나는 직원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이외의 시간을 존중하겠다. 나는 내 직원들을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대우에서 보호할 것이며 거래처의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선의의 의도를 따라 사업을 할 것이며 청탁이나 뇌물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 개발을 통해 사업을 확대 보존하며 직원들의 건강과 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겠다. 이 회사가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인지 항상 고민하고 해가 될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직원, 소비자, 경쟁자에게 모두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겠다. 나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탈세 및 기타 범죄와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겠다. 나는 자랑스러운 사업가이자 기업가로 사회의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보호와 문화 사랑을 평생의 보람으로 간직하겠다. 이 글을 읽고 서명을 마친 사장들은 앞으로 이런 자세와 의무감을 가지고 사장의 직책에 임해주기를 권한다. 더불어 사장이 되고자 꿈꾸는 모든 이도 이런 자세를 마음에 담아 훌륭한 사장이 되기를 바란다. 임현정이라고 써야 되겠군요. 임현정. 임현정도 사인을 했습니다. 네. 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수많은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각오를 포함한다. 누구라도 더 나은 사장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그래서 가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춘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모두와 똑같은 제품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서비스 개선 욕구가 더욱 강렬해지자 모든 경제 영역에서 품질 개선 운동이 일어났다. 서비스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의사나 공무원들조차 승무원이나 백화점 직원처럼 서비스 품질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렇게 가격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과 사업 가치를 만들어냈다. 생산자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 상품의 이미지 유지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소비자들은 이내 그런 브랜드 가치를 믿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시장 뒤 거대한 또 다른 시장이 다가와 있다. UCLA 앤더스 경영대학원의 경영자 교육 교수이자 분석가인 조셉 파인과 제임스 길모어는 이를 경험 경제 시대라고 표현했다. 대량 생산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다. 그저 물건이 싸면 가치는 충분했다. 브랜드 시장에서 소비자는 형성된 브랜드 가치에 입각한 가격을 지불하면 그만이다. 상품의 브랜드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험 경제 시대다. 경험 경제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나타내는 공감을 뜻한다.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산자의 진정성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제품이 만들어진 이유나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즉 사업이든 상품이든 스토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경험 경제의 연관 단어는 진심, 솔직, 공유, 공정, 정직, 공개, 분배, 배려, 합리, 믿음이다. 이제 사업은 이 단어 중 어느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달려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고급이나 신속, 청결, 친절만으로 경쟁할 수 없다. 이제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제품의 공급을 넘어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부여해야 한다. 미국의 탐스 슈즈는 신발을 한 켤레 판매할 때마다 빈민국에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한다. LG 생활건강의 비욘드도 국내 최초 무동물 실험 제품을 출시했으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자동으로 멸종위기 동물 보호 펀드에 적립된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 커피는 국제 열대 우림 동맹
인증 마크가 있는 원두만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자연 보호와 노동자 권익의 향상을 돕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이런 방식을 도입한 할리스 커피는 원두 소비량이 매년 월평균 12%씩 증가했다. 유니클로 역시 지난해 기부를 받은 1000만 벌의 의류를 난민들에게 전했다. 이제 기업의 가장 큰 실수는 과장과 사실이 아닌 것을 광고하는 일일 것이다. 아무리 몇 겹을 칠해도 화장품 광고 속 연예인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소비자도 다 안다. 모니터에 등장하는 저 햄버거 사진과 내가 받아든 햄버거가 결코 같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 실망감은 아와 이 폰을 주문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벽돌이 배송되어 온 것과 다르지 않다. 소비자는 내 손에 주어질 제품 그대로의 사진을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돈을 더 받고 제대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로 만들어줄 때 소비자는 공감한다. 광고 이상의 가치를 준다면 소비자는 감탄한다. 오히려 광고가 필요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소비자와 공감을 나눴는데 광고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위험한 회사는 간판에 가맹점 모집이라고 써놓은 곳이다. 그런 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 수준이라면 본사가 무엇으로 수입을 내는지 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광고의 진정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소비자는 본질에 충실한 기업을 분명 사랑한다. 사랑이란 모름지기에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자랑하려 들고 누구에게든 보이려 든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애정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경험 경제가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들어올 일만 남았다. 어쩌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 경험 경쟁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진정성이 사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업가에게 권고한다. 제발 권고한다. 이런 사업 환경을 앞두고 가짜로 사업하지 말기를 말이다.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소비자를 존중하며 기업은 소비자의 존중을 받는 세대다. 자신의 양심과 사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왔음을 깨닫기를 권한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32분 정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분까지 읽겠습니다.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하는 힘을 말한다. 자생력.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 몸에는 평상시에도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 많은 중금속, 병균,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온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박테리아성 감염질환, 곰팡이 같은 균류 감염질환,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등을 합치면 100종류가 넘는다. 손에 들러붙는 미생물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한쪽 손바닥에만 150여 종류의 세균이 있다고 한다. 양손을 합해 똑같은 세균이 붙어 있을 확률은 고작 17%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균은 호흡기관을 지날 때 상당수 걸러진다. 일부가 들어와도 우리 몸속 상피세포나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침투나 집단 형성을 막는다. 뼈가 부러져도 스스로 붙으며 칼에 베이면 피를 멈추게 하고 미세혈관을 연결해 새로운 살로 채운다. 수많은 위험에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생력 덕분이다. 자생력. 자생력.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생명체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의사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약회사인 셈이다. 역설적으로 인간은 아직 감기조차 정복하지 못했다. 감기약은 감기 병균을 죽이는 게 아닌 열과 기침 같은 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낫고, 약을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면 약을 먹으면 일주일 정도 감기가 낫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7일 만에 낫는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이러면 감기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낫고 약을 먹지 않아도 낫는다. 네, 너무 어려운 말, 쉬운 말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아 치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도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사상이나 사업도 자생력이 있으면 스스로 살아남는다. 광고나 자본 혹은 운 좋은 홍보를 통해 갑자기 자란 사업체들도 그 안에 자생력이 없으면 부품 풍선처럼 터지기 마련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남에게 의존해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자체가 명분이나 특정 구성원의 열의에 의해 유지되기 쉽지만 결과적으로 지원 세력의 수혈이나 보호에서 벗어나 혼자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역시 서울에 첫 스노우폭스 매장을 열 때 자생력 테스트가 필요했다. 메뉴와 주문 과정이 없는 식당 개념인 그랩앤고 모델이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한국의 사업 토양의 그랩앤고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지인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기고 소비자에게 이제 막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당연히 오픈 광고나 팜플릿, 풍선을 거는 일도 없었고 일제히 홍보 도우미도 부르지도 않았다. 어제까지 비어있던 상가에 갑자기 그랩앤고 도시락 매장이 생긴 정도로 알려지기 바랐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것으로 봤다. 그 한 명만 만족하면 된다는 각오였다. 만족한 고객 한 명은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다. 이 누적이 스스로 살아남을 정도의 매출을 만들지도 궁금했다. 이 방법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을 만족하게 만들어 다시 오게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판단으로 해당 지역 내 하루 도시락 판매 매출은 150만 원이 최고였다. 적당히 망하기 좋은 금액이었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매출 목표는 250만 원 선. 실제 우리의 매출 목표는 50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자리에서 500만 원을 판다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의 완벽한 진열을 유지했다.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모두 폐기했다. 불과 30분 전에 만든 신선한 제품이 대다수였다. 그렇게 버티며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다.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고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었다.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첫 500만원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바라던 자생력 테스트를 통과했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 나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낸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알려나갔다. 네. 사람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은 일을 하라. 내가 살아남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몸에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유해균을 만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어쩌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사 내 한 구성원의 지나친 취미생활, 잡기, 오락, 편중된 인간관계,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태도 등은 기업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와 같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파멸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다양한 부정, 불평, 불만, 불경기, 부도덕성 등에 노출될 때 성장이 정체되거나 망해버린다. 인생에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인생에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돈과 지분 그리고 신뢰를 맡길 때 배우자에게 돈과 지분 그리고 신뢰를 맡길 때 배우자에게 돈과 지분 그리고 신뢰를 맡길 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3남매를 낳습니다. 네, 3남매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3남매가 막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네, 버는 돈을 다 저에게 줬습니다. 애들 아빠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3남매가 막내가 20살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밥 3끼 제가 이제 잘 해줄 수 있는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 새벽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다 들들 깨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깨우냐면요. 주걱을 가지고 들어가서 니네 빨리 안 일어나! 이 주걱으로 맞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애들을 다 깨워가지고 들들 깨워가지고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네. 거의 아침밥은 꼭 뭐 제가 음식을 잘 뭐 맛있게 이것저것 다양하게 잘 못하는데 뭐 카레라도 뭐 닭도리탕이라도 밤새 육개장이라도 끓여서 어쨌든 3남매를 그렇게 아침밥을 정말 안 굶기고 키운 것이 제 스스로 너무 잘했는데 그것이 애들 아빠가 일단은 어떻게 뭐 벌어다 주든 준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에서 어쨌든 제가 마음대로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사서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3남매를 아침밥을 굶기지 않고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가 번 돈은 네가 쓰고 네가 관리하고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내가 관리하고 뭐 생활비는 이렇게 캬큐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믿고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벌고 버는 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살림을 또 남자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더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남자들이 오히려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 저는 체력이 딸려가지고 청소하다가도 또 쉬었다 하고 하여튼 청소 한번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음에 읽을 부분은 배우자에게 돈과 지분 그리고 신뢰를 맡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